초겨울 새벽 5시 반, 눈발이 흩날리는 인적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낑낑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애타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죠. 환갑을 앞둔 경비원 춘호는 정류장 벤치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벤치 아래 어둠 속에서 뭔가 작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거기엔 새끼 진돗개 한 마리가 떨고 있었어요. 새하얀 털에 빨간 목도리를 두른 채 목에는 종이 쪽지까지 매달려 있었습니다. 눈은 축축하게 젖어 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덜덜 떨리고 있었죠. 춘호가 손을 내밀자 백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춘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춘호의 가슴 한켠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막내 아들 준수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제발요 도와주세요 말은 못해도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춘호는 무릎을 굽혀 백구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요? 그런데 털은 깨끗했고 목도리도 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이개를 돌봐주다가 버린 거죠. 목에 매달린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 글자도 없었어요. 백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뭔가 썼다가 지운 것처럼 흐릿한 자국만 남아 있었죠. 춘호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백구를 품에 안았습니다. 집에 가자. 그가 중얼거리자 백구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춘호는 백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왜 하필 자신 앞에 나타났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만 아프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정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벌써 왔어요? 그러다 춘호 품의 백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춘호는 간단히 설명했죠. 버스 정류장에 버려져 있었다고, 너무 추워서 데려왔다고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백구를 받아 안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춘호는 아내의 그 표정을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막내 아들 준수가 사라진 그날부터요. 정희는 백구를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로 씻겼습니다. 춘호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내가 백구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 목소리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춘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작은 개 한 마리가 얼어붙었던 집안 공기를 녹이고 있었으니까요. 백구는 씻은 뒤에도 얌전했습니다. 정희가 준비한 밥과 물을 개걸스럽게 먹었지만 난폭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마치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듯이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는 거실을 천천히 돌아다녔죠. 소파 뒤, 신발장 옆, 작은 방 앞 마치 집안을 탐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백구가 멈춘 곳이 있었어요. 작은 방 문 앞이었습니다. 그 방은 20년째 닫혀있는 방이었죠. 준수의 방이었습니다. 백구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문틈 쪽을 향했습니다. 춘호와 정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백구는 마치 그 방에 뭔가 익숙한 게 있다는 듯 행동했어요.
우리 준수방인의 정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춘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백구는 이윽고 문 앞에서 돌아서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춘호 발치에 앉아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춘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거실 한쪽에 깔아둔 담요 위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춘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왜 하필 자신 앞에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왜 준수의 방 앞에서 그렇게 오래 서 있었을까요? 새벽 2시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을 향해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춘호가 일어나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왜 그래? 백구는 문을 향해 짖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누군가 밖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춘호는 문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밖엔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계단 쪽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백구는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담요 위로 돌아가 누웠어요. 춘호는 문을 닫고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넌 뭘 본 거니? 백구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춘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20년 동안 멈춰있던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춘호네 집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정희가 백구에게 밥을 주면서 웃었고 저녁이면 춘호가 산책을 시켰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는 함께 할 일이 생긴 거죠. 백구라는 작은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결혼한 딸들도 주말마다 집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첫째 미현은 백구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시네요. 그녀는 춘호가 백구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죠. 이렇게 웃는 거 언제 봤더라. 둘째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일로 바빴지만 시간을 내서 백구를 보러 왔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정희는 손사래를 쳤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백구가 온 뒤로 집안 공기가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에는 여전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끔 현관문을 향해 낑낑거렸고 준수의 방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특정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초인종 소리, 그리고 배달 오는 소리예요. 특히 배달 소리에는 유난히 예민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춘호는 야간 경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희가 치킨을 시켜놨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 좋아하는 거 시켰어요. 곧 올 거예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얌전하게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백구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을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한 거예요. 왈왈왈. 이렇게 격하게 짖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춘호는 놀라서 백구를 제지하려 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문 밖에 위험한 존재가 있다는 듯이요. 춘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엔 배달기사가 서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장갑을 낀 평범한 배달기사였습니다. 치킨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지만 백구는 더욱 격하게 짖었습니다. 심지어 뛰어올라 배달기사의 바지를 물려고까지 했어요. 춘호는 황급히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원래 이러지 않는데. 배달기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치킨 봉지를 건네려는 순간 백구가
그의 손에 찬 장갑을 물어뜯었어요. 아! 배달기사가 손을 움찔하며 장갑이 벗겨졌습니다. 그 순간 춘호의 눈이 그의 손등에 고정됐습니다. 거기에 점이 있었습니다. 손등 한가운데 동그랗고 선명한 점이요. 춘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점, 그 위치, 그 모양 20년 전 사라진 아들 준수의 손등과 똑같았습니다. 춘호는 넋을 잃고 배달기사의 손을 바라봤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달기사는 황급히 장갑을 주워 다시 끼웠습니다. 저 치킨 여기 놓고 갈게요. 그는 불안한 듯 봉지를 문 앞에 두고 재빨리 돌아섰어요. 잘 드세요. 그리고 복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춘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여보. 정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치킨 안 받았어요? 춘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치킨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받았어.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춘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배달기사의 손등에 있던 그 점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같을 리 없다고, 우연이라고, 세상엔 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위치, 그 크기, 그 모양 너무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호는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치킨 어디서 시켰어?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동네 치킨집. 왜요? 춘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치킨집 전화번호, 주소 머릿속에 새겨 넣었어요. 아니, 그냥 정희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춘호는 그날 저녁 근무 전에 그 치킨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주방에서 사장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춘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 어제 저녁에 저희 집으로 배달 오신 분 혹시 오늘도 일하시나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 친구요?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원래 단기 알바였거든요. 춘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개인정보라 왜요? 뭐 문제 있었어요? 춘호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물건을 하나 놓고 가신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사장님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친구 여기저기 알바 전전하는 애라 저도 연락 잘 안 돼요. 미안합니다. 춘호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실마리가 끊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실마리라고 할 것도 없었죠. 그냥 점 하나였으니까요. 손등의 점 하나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백구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밤마다 문을 향해 짖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처럼요. 아니,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은 것처럼요. 춘호는 백구의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백구는 뭔가 알고 있다고요. 그 배달기사와 관련된 뭔가를요. 어느 날 밤 춘호는 백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이 아니었어요. 백구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백구의 뒤를 따랐습니다. 백구는 주저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마치 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요. 백구는 골목을 지나 큰 길을 건너
낯선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춘호는 조용히 따라갔어요.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허름한 다가구 주택 앞에서 멈췄어요. 백구는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여기야? 춘호가 물었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고 어느 호수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춘호는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자. 백구는 여전히 건물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춘호는 그 건물의 주소를 기억해뒀습니다. 언젠가 다시 와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배달기사가 정말 준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이야. 점 하나로 사람을 찾을 순 없어.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백구가 버스 정류장에 나타난 것도, 그 배달기사가 집에 온 것도, 백구가 그렇게 짖은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고요. 뭔가 연결돼 있다고요. 20년 전 끊어진 실이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다고요. 춘호는 그날 이후 매일 밤 백구와 함께 그 다가구 주택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배달기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낯선 얼굴이었죠. 춘호는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배달기사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거든요. 백구는 여전히 그 건물 앞에서 멈춰 서곤 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어딘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마치 냄새를 쫓고 있는 것처럼요. 춘호는 백구의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백구는 분명 뭔가 알고 있다고요. 아니, 어쩌면 백구 자신도 그 배달기사와 연결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춘호는 옛 친구 성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동네에서 수리점을 운영하는 친구였죠. 20년 동안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사이였지만 춘호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성필아, 나야. 춘호. 전화 너머로 성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호야, 세상에 자네가 먼저 전화하다니. 무슨 일인가? 춘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개를 주었다는 것, 그 개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 그리고 배달기사의 손등에 있던 점 이야기까지요. 성필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춘호야, 자네 혹시 그 아이가 준수라고 생각하는 건가? 춘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말하기엔 근거가 너무 없었고, 아니라고 말하기엔 마음이 너무 끌렸으니까요. 성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알았네. 내가 도와주지. 자네가 그 건물 주소 알려주게. 내가 그쪽 동네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테니. 춘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맙다, 성필아. 성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자네 일이 내 일이지. 20년 동안 자네 혼자 힘들어했잖나. 이젠 내가 좀 도와야지. 며칠 후 성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춘호야, 그 건물에 단기 알바생들이 많이 사는 고시원이 있다더군. 배달, 공사, 청소 이런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주로 머문다고 하네. 춘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혹시 그 배달기사도 성필이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 하지만 고시원이 워낙 사람 출입이 잦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다더군. 춘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근무를 마치고 바로 그 건물로 향했어요. 백구도 데려갔습니다. 혹시 백구가 뭔가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건물 입구 앞에 서자 백구가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춘호는 인터폰을 눌러봤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춘호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저 실례지만 여기 고시원 있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층이요. 근데 찾으시는 분 있으세요? 춘호는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배달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달 전쯤에요. 남자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혹시 준수 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수?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수 형. 한 달 전까지 여기 살았는데 지금은 나가셨어요.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들었는데. 춘호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 연락처 아시나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도 잘 모르는데 관리인한테 물어보시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춘호는 고맙다고 말하고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수 그 이름을 20년 만에 다시 듣다니. 관리인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춘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개인정보는 함부로 못 드려요. 무슨 일이신데요? 춘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다고 손등의 점 하나로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죠. 그때 백구가 낑낑거렸습니다. 관리인이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개를 키우시나 보네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준수 씨도 개를 좋아했어요. 가끔 길고양이나 개들한테 먹이 주는 걸 봤거든요. 착한 청년이었는데 춘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수 아들 이름과 같은 그 사람이 동물을 좋아한다니. 춘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 손등에 점 있으신 거 보셨나요? 관리인은 이상하다는 듯 춘호를 쳐다봤어요. 점이요? 글쎄요, 기억이 잘. 춘호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계신지만이라도. 관리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 정말 연락처는 못 드려요. 대신 제가 준수 씨한테 연락해서 손님이 찾으신다고 전해드릴게요. 춘호는 자신의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전해주세요.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호는 백구를 안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수 박준수 설마 정말 아니야.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 세상에 준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백구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그곳에 누군가 있다고, 거기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춘호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모르겠더군요. 백구에게인지 자신에게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있을 준수에게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호는 옛 친구 성필에게 전화했습니다. 성필아, 이름이 준수야. 박준수. 성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춘호야, 자네 아들 이름과 같은데. 춘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확인해야겠어. 성필이 말했습니다. 알았네. 내가 아는 형사 친구한테 물어볼게. 혹시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날 밤 춘호는 정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배달기사의 점, 백구의 행동, 고시원에서 들은 이름까지요. 정희는 듣는 내내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준수일까요?
춘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몰라.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보, 사실 나도 준수를 찾으려고 했어요. 춘호는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인터넷에 제보 올리고 실종 아동 찾기 카페에도 글 올리고 20년 동안 혼자서요. 당신한테 말 못했어요. 당신도 힘든데 더 괴롭힐까봐. 춘호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미안해. 내가 너무 혼자였어. 당신도 혼자 두고 정희는 춘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 옆에서 백구가 낑낑거렸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춘호는 확신했습니다. 백구는 우연히 온 게 아니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고요. 며칠 후 성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춘호야, 형사 친구가 확인해 봤는데 20년 전 실종 접수가 제대로 안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내 아들 기록이 누락됐었다더군. 춘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성필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이 실수로 서류를 제대로 처리 안 했나 봐. 그래서 몇 년 동안 검색이 안 됐던 거지. 나중에 재입력됐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춘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준수를 찾지 못했던 건가요? 제대로 된 수색도 못하고 단서도 없이 그게 다 서류 처리 실수 때문이었단 말인가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 성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춘호야, 그 형사 친구가 박준수라는 이름으로 최근 몇 년간 여러 곳에서 단기 알바한 기록이 있다더군. 주민번호는 다르지만 출생연도는 내 아들과 같아. 춘호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럼 신분이 바뀐 건가? 성필이 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불법 입양이나 위탁 과정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더군. 춘호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춘호는 며칠 동안 관리인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초조함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배달기사가 연락을 거부한 걸까요? 아니면 관리인이 전달을 안 한 걸까요? 춘호는 매일 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춘호는 집에서 백구와 함께 있었어요. 정희는 급식실 근무를 나간 상태였죠.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현관문 쪽을 향해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춘호도 따라 일어났어요. 왜 그래? 누가 와?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백구는 계속 문을 향해 짖었습니다. 춘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죠. 춘호는 문을 열어둔 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계단 끝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배달복을 입고 헬멧을 손에 든 바로 그 배달기사였습니다. 남자는 춘호를 보자 멈칫했습니다. 춘호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은 복도 양끝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백구가 낑낑거리며 춘호의 다리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백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저게. 춘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관리인한테 연락받으셨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백구는 남자의 발치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남자는 백구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백구는 그의 손을 핥았죠.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춘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박춘호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박준수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춘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준수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은 이름. 춘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준수는 대답했어요. 32입니다. 춘호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습니다. 춘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준수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춘호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손등을 봤습니다. 거기 동그란 점이 있었습니다. 춘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20년 전 사라진 아들의 손등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이 점 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까?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론 그런 것 같은데요. 춘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수 씨 혹시 어릴 때 기억이 있으십니까? 10살 이전 기억이요. 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0살쯤부터 기억이 나는데 그 전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수는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 왜 그러십니까? 춘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수 씨 저한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박준수였습니다. 20년 전에 10살 때 실종됐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춘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 손등에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박준수였습니다. 준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우연입니다. 세상에 준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점도 흔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춘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DNA 검사라도. 준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냥 배달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한테 가족은 없습니다. 찾아줄 사람도 없고 기다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춘호는 일어나서 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제 아들이라면 저희 부부는 2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입니다. 그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백구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낑낑거리며 준수의 바지를 물었죠. 준수는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넌 왜 자꾸 나를? 춘호가 말했습니다. 이게를 한 달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주웠습니다. 목에 쪽지를 달고 있었는데 글씨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가 당신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준수는 백구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제가 알던 개랑 비슷합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 몰래 밥을 주던 떠돌이 개가 있었는데 춘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이 개가 준수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개의 새끼인 것 같습니다. 눈빛이 똑같습니다. 준수는 백구를 안아 올렸어요. 백구는 준수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준수는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너도 버려진 거구나. 춘호는 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수 씨 제발 확인만 해주십시오. DNA 검사만요. 만약 제 아들이 아니라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아들이라면 춘호는 목이 메었어요. 만약 당신이 제 아들이라면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준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백구를 안은 채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춘호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배달기사가 왔다는 것, 이름이 박준수라는 것, 그리고 DNA 검사를 하기로 했다는 것까지요.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아들일까요? 정말? 춘호는 아내를 안았어요. 아직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며칠 후 춘호와 정희 그리고 준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죠. 간단한 체열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춘호와 정희에게 그 시간은 20년보다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준수가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당신들 아들이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가 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든 괜찮아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준수는 정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구는 계속 준수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요. 자신이 이 모든 걸 시작했다는 걸, 자신이 이어준 인연이라는 걸요. 춘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개가 없었다면 아마 영원히 알지 못했을 거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춘호와 정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매일 춘호네 집을 찾아왔고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색했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는 날, 세 사람은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춘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자 관계가 맞습니다. 99.99% 확률로 친자 관계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춘호는 준수를 돌아봤어요. 정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춘호는 무릎을 꿇고 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아, 우리 아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어요. 춘호는 준수를 꼭 안은 채 놓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었으니까요. 정희는 두 사람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세 사람은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준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춘호는 준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묘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를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춘호는 백미러로 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그 개가 우릴 이어줬어. 집에 도착하자 백구가 반겼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준수에게 달려갔어요. 준수는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내가 날 찾아준 거구나.
백구는 준수의 얼굴을 핥았죠.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요.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플 텐데 뭘 해줄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준수는 부엌으로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정희는 냉장고를 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매일 내 밥을 차려놓고 싶었는데 준수는 정희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 호칭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희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뭘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춘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수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준수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다쳐서 병원에 있다고 데리러 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따라갔습니다. 춘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어둡고 좁은 곳에 갇혀 있던 겁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고아원 같은 곳에 맡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제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다른 서류를 받았습니다. 주민번호도 바뀌었고요. 춘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니? 준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신고했습니다. 여러 번요. 하지만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제가 부모가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말썽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준수는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춘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만약 그때 경찰이 제대로 조사했다면, 만약 실종 신고가 제대로 접수됐다면. 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15살 때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 후로는 여기저기 떠돌았습니다. 공사장 일도 하고, 배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 뭐든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춘호는 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집에 왔으니까. 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집이라는 게, 정의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우린 어디 안 가.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날 밤 춘호와 정희는 20년 만에 준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책상, 침대, 책장. 준수는 방 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방 그대로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매일 청소했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준수는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이었어요. 춘호, 정희, 두 누나, 그리고 자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전 이 사진을 기억합니다. 흐릿하지만 이날을 기억해요. 춘호는 준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진을 찍자. 우리 다섯이서. 다음 날 춘호는 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를 찾았다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미연과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준수가 돌아온 거예요? 춘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동생이 집에 왔어. 주말
두 딸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미연은 준수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준수야? 준수도 누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미연은 준수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그날 내가 널 지켜봤어야 했는데. 민지도 달려와 둘을 껴안았습니다. 준수야, 정말 내가 맞니? 정말?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들 보고 싶었어요. 세 남매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춘호와 정희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20년 만에 가족이 다시 완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5식구는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어요. 미연이 준수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넌 너무 말랐어. 민지도 국을 따라주며 말했죠. 앞으로 엄마 밥 매일 먹으면 금방 살찔 거야. 준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맛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야. 매일 해줬었는데 준수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맛이, 그 온기가 잊고 있던 기억을 깨우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백구가 준수 옆으로 왔습니다. 준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준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춘호가 말했습니다. 이게가 천사야.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천사. 미연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백구는 어디서 온 거예요? 왜 우리 준수를 알았던 거죠? 춘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준수가 말했습니다. 백구 어미가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제 곁에 있던 개였던 것 같아요. 자주 밥을 줬거든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백구는 어미한테 들었던 거네요. 준수 오빠 냄새를요. 모두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그저 꼬리를 흔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수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자는 밤이었어요. 백구도 함께 방에 들어왔습니다. 준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백구는 준수 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춘호와 정희가 준수의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했어요. 정희가 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한 거 맞죠?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20년 만에 다시 찾은 행복이야. 하지만 춘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다는 걸요. 백구는 어떻게 버스 정류장에 나타났을까요? 목에 걸린 쪽지는 누가 쓴 걸까요? 그리고 왜 글씨는 지워져 있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준수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준수는 조금씩 가족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정희가 차려준 밥을 먹고 저녁이면 춘호와 함께 백구를 산책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죠. 2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춘호는 준수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자고 있었어요. 춘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수야, 혹시 기억나는 게 더 없니? 널 데려간 사람이나 고아원 이야기 같은 거. 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춘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준수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고시원 근처에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노숙하시는 분이었는데 가끔 밥을 사드렸거든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준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이 너를 찾고 있다고요. 춘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제겐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며칠 후에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새끼 진돗개였습니다. 백구였어요. 춘호는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개가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 거다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백구가 너무 귀여워서 잠시 맡기로 했습니다. 춘호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준수는 눈을 감으며 기억을 되살렸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가 종이에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백구 목에 달아줄 쪽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쪽지가 젖어버렸어요. 글씨가 번졌죠. 춘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준수가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게 운명이다라고 하시더니 백구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를 못 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죠. 춘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노인이 백구를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놓은 거였어요. 아마도 춘호가 그곳을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춘호가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요. 춘호는 옛 친구 성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필아, 나야. 혹시 준수가 일하던 고시원 근처에서 노숙하시는 분 아는 사람 있나? 성필이 대답했습니다. 노숙자? 글쎄, 내가 알아볼게. 왜 그런데? 춘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백구를 버스 정류장에 놓고 간 사람인 것 같아. 며칠 후 성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춘호야, 그 동네에서 노숙하시던 분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더군. 춘호는 멍해졌어요. 돌아가셨다고? 성필이 말했습니다. 응. 심장마비였대. 병원에 실려갔지만 못 살렸다고 하더라. 춘호는 준수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마지막까지 애쓰신 거잖아요. 춘호는 준수를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그분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야. 그래서 백구를 보낸 거고. 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춘호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실 거야. 내 마음을. 다음 날 춘호는 형사 오은철을 만났습니다. 성필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오은철은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박춘호 씨 맞으시죠? 아드님을 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춘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은철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20년 전에 경찰이었습니다. 그때 준수 군 실종 사건을 담당했었죠. 춘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렇습니까? 오은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서류 처리 실수로 제대로 수색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고 결국 경찰을 그만두셨습니다. 춘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셨군요. 오은철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준수라는 아이를 끝까지 찾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요. 춘호는 오은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은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춘호에게 건넸습니다. 준수군의 신분을 정식으로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박준수로 돌아갑니다. 춘호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준수가 정식으로 자신의 아들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법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요. 오은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수 군을 납치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록 시효는 지났지만 진실은 밝혀야 하니까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은철은 악수를 청했어요. 꼭 밝혀내겠습니다. 준수 군을 위해서, 그리고 제 아버지를 위해서요.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호는 가족들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의 죽음, 형사와의 만남, 그리고 신분 회복까지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거네요. 준수도 울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산소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준수 오빠를 못 찾았을 텐데요. 춘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꼭 찾아가자. 그분께 감사하다고 전하자. 백구는 가족들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잘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춘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개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냈다고요. 아니, 어쩌면 그 노인이 백구를 통해 기적을 만든 거겠죠. 그날 밤 춘호는 혼자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준수를 찾았고 가족이 다시 모였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 노인을 만나지 못한 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한 게요. 정희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담배 피우네요? 춘호는 담배를 끄며 웃었어요. 오랜만이야. 기분이 이상해서. 정희는 춘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정말 행운아예요. 준수를 다시 찾았잖아요. 춘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린 행운아야.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준수는 이제 뭐 할까요? 일은요? 춘호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되지. 지금은 쉬면서 회복하는 게 먼저야. 아래층에서 백구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가 백구와 놀고 있는 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춘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동안 꿈꾸던 모습이야. 그 순간 춘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걸요.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매일 아침 정희가 차려주는 밥상 앞에 앉고 저녁이면 춘호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백구도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제법 큰 개가 됐죠. 하지만 여전히 준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춘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찾고 싶어요. 춘호는 놀라며 물었어요. 벌써? 좀 더 쉬어도 되는데.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어요. 가족에게 기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몫을 하고 싶습니다. 춘호는 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 준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동물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백구 덕분에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다른 동물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성필이 준수에게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준수는 매일 센터에 나가 버려진 동물들을 돌봤어요.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는 걸 도왔습니다. 백구도 가끔 함께 갔죠. 마치 자신처럼 버려진 동물들을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수는 센터에서 일하다가 이상한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백구와 비슷하게 생긴 진돗개였는데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다리를 절고 있었고 눈빛이 흐려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 개에게 다가갔어요. 개는 준수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 개는 일주일 전에 구조됐어요. 아마 오래 떠돌았던 것 같아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입양은 힘들 것 같고 준수는 개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이름은 뭐예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지었어요. 이름을 붙여주시겠어요? 준수는 개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백구 어미의 눈빛 같았습니다. 준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개가 새끼를 낳은 적 있나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준수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센터에서 이상한 개를 발견했어요. 백구 어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춘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지금 갈게. 기다려. 1시간 후 춘호와 정희 그리고 백구가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백구를 그 개 앞으로 데려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개에게 달려가 얼굴을 핥기 시작한 거예요. 개도 백구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습니다. 분명히 서로를 알아보는 모습이었어요. 춘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백구 어미구나.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 개도 데려가야죠. 백구 가족인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입양하시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개는 건강이 안 좋아서 치료비가 많이 들 거예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저녁 백구 어미도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준수는 어미개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희망이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까. 희망이는 준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백구도 어미 곁에 바짝 붙어 있었죠. 며칠 후 춘호는 그 노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형사 오은철이 알려준 곳이었어요. 무연고 묘지였지만 춘호는 꽃과 과일을 준비해 갔습니다. 준수와 정희, 두 딸, 그리고 백구와 희망이도 함께였죠. 묘 앞에 선 춘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입니다. 백구 덕분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수도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할아버지, 저를 집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희와 두 딸도 차례로 절했습니다. 백구와 희망이는 묘 앞에 앉아 조용히 있었어요. 마치 그 노인을 기억하는 것처럼요. 춘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십시오. 저희는 이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묘지를 나오는 길 준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백구를 보낸 걸까요? 춘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지.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쩌면 천사였을지도 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어느 골목을 향해 낑낑거렸어요. 춘호가 그쪽을 보니
한 고시원이 보였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살던 곳이에요. 춘호는 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 가도 돼. 넌 집이 있으니까.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곳에서의 힘들었던 날들, 외로웠던 밤들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겐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수가 센터에서 찍은 동물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 아이들도 다 가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오빠처럼요. 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처럼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오빠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동물 관련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센터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버려진 동물들이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춘호가 말했습니다. 좋은 꿈이네. 아버지가 도와줄게.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다 같이 도와주자. 준수 꿈이니까. 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백구와 희망이는 가족들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춘호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요. 그 긴 기다림 끝에 이런 행복이 있었다고요. 며칠 후 형사 오은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춘호 씨, 준수 군을 납치했던 조직을 찾아냈습니다. 춘호는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입니까? 오은철이 말했습니다. 네. 불법 입양 브로커들이었어요. 이미 해체됐지만 관련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춘호는 준수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잡히는 건가요? 춘호가 말했습니다. 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못 받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야.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춘호는 준수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우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준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 이제야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춘호는 베란다에 나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춘호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준수와 정희가 백구, 희망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동물보호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며 많은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이었던 작은 보호소도 준비 중이었죠. 춘호와 성필, 그리고 두 딸까지 모두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완전히 자란 진돗개가 됐습니다. 늠름하고 의젓한 모습이었어요. 희망이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두 개는 언제나 함께 있었죠. 마치 떨어질 수 없는 가족처럼요. 어느 봄날 아침, 춘호는 정희와 함께 버스 정류장을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곳, 1년 전 백구를 처음 만난 그 자리였어요. 춘호는 벤치에 앉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그때 백구를 안 데려왔으면 어땠을까? 정희가 춘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우린 영원히 준수를 못 찾았을 거예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작은 결심 하나가, 작은 용기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춘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운이 아니에요. 기적이었죠. 우리 가족을 위한 기적. 집으로 돌아오니 준수가 백구, 희망이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밝게 웃으며 공을 던졌고 백구가 그걸 물어왔어요. 희망이도 천천히 따라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봄날 오후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준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춘호와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보호소 부지 계약했어요. 다음 달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춘호는 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내 꿈이 이뤄지는구나. 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가 준수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우린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분을 껴안았습니다. 오후에는 미현과 민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준수의 조카들이었죠. 아이들은 백구와 희망이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백구야, 희망아. 개들도 아이들을 반기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당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미현이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내가 돌아와서 우리 가족이 정말 완전해졌어. 예전엔 명절 때도 뭔가 빈자리가 느껴졌는데, 이젠 진짜 가족 같아.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야 진짜 집 같은 느낌이 들어. 준수는 두 누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누나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어릴 때 기억은 희미하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기억들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세 남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0년의 공백은 이제 완전히 채워졌어요. 저녁이 되자 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춘호, 정희, 준수, 미연 가족, 민지 가족, 그리고 백구와 희망이까지요. 식탁은 사람과 음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춘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이 다 모인 걸 축하하며, 그리고 우리 준수가 보호소를 시작하는 걸 축하하며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아이들도 주스 잔을 들고 따라했습니다. 백구와 희망이도 낑낑거리며 분위기를 띄웠죠. 식사를 하는 동안 준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호소 이름을 정했어요. 모두가 준수를 바라봤어요. 준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의 집. 그렇게 지을 거예요. 백구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줬으니까 이번엔 제가 다른 동물들을 집으로 보내주고 싶어서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정말 좋은 이름이야. 춘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도 분명 기뻐할 거야.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희망이도 낑낑거리며 백구 곁에 바짝 붙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춘호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모두가 춘호를 바라봤어요. 춘호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준수를 못 찾은 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 그날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고, 더 빨리 찾았어야 했다고. 준수가 말하려 했지만 춘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들어봐.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다만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거지. 그리고 우린 다시 만났어. 그게 중요한 거야.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준수가 돌아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걸요. 준수는 부모님께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요. 그리고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춘호와 정희는 준수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현과 민지도 함께 울었어요. 아이들도 어른들이 우는 걸 보며 따라 울었습니다. 백구와 희망이는 가족들 사이를 오가며 낑낑거렸죠.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거실은 눈물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준수가 말했습니다. 보호소 개소식 날 할아버지 묘소에 다시 가고 싶어요. 감사 인사드리러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분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 정희도 말했어요. 꽃도 많이 가져가자. 그분이 좋아하실 거야. 며칠 후 준수의 보호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행사였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형사 오은철도 왔고 성필도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많이 모였죠. 준수는 리본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백구의 집을 개소합니다. 이곳은 버려진 동물들이 새 가족을 만나는 곳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백구와 희망이도 짖으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춘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작은 아이가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됐다니 기적이 따로 없었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약속대로 그 노인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꽃다발을 가득 준비했어요. 묘 앞에 선 준수는 깊이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보호소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집으로 보내주셨듯이 저도 다른 생명들을 집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춘호와 정희 두 딸도 차례로 절했습니다. 백구와 희망이는 묘 앞에 앉아 조용히 있었어요. 마치 그 노인과 대화하는 것처럼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춘호는 그 바람 속에서 노인의 미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마음까지요. 춘호는 백미러로 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넌 집에 왔어. 영원히 머물 집에. 그날 밤 춘호는 혼자 준수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준수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의 발치에서 자고 있었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춘호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춘호는 침대에 누우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슬픔도 고통도 절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가져온 기적이 있었습니다. 백구 그 작은 생명이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었고 무너진 가족을 회복시켰어요. 춘호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춘호는 백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1년 전 백구를 처음 만난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벤치 아래를 보니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춘호는 멈춰 섰습니다. 백구가 낑낑거리며 그 개를 향해 다가갔어요. 작은 믹스견이었습니다. 춘호는 무릎을 굽히고 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백구와 같은 간절함이 보였어요. 너도 버려진 거니? 춘호는 개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춘호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게 한 마리 더 데려가도 될까? 정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또요? 좋아요. 데려오세요.
우리 집엔 자리가 많으니까. 춘호는 미소를 지으며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춘호를 올려다봤어요. 그날 춘호네 집에는 또 다른 가족이 늘어났습니다. 준수는 그 개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 이렇게 집에 왔었죠.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아이도 이제 집이 생긴 거야. 정희는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늘어나네요. 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사랑을 나눌 가족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춘호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자랐구나. 마음까지도요. 이제 준수는 단순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춘호, 정희, 준수 그리고 백구, 희망이, 새로운 개까지요. 식탁은 비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춘호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이었죠. 춘호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구나.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것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어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 그리고 개들의 낑낑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춘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린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비였죠. 춘호는 가족들에게 돌아가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가족들 사이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한 천사처럼요.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만들어낸 기적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었고 무너진 가족을 회복시켰으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춘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도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감사함과 행복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옆에서는 정희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복도 너머에서는 준수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버스 정류장에 버려진 작은 백구가 있었습니다.